자, 처음에 함수가 뭐냐 이렇게 나오죠. 함수. 자, 함수라는 말은 가장 쉽게 이해하면 짝짓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함수는 짝짓기다.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짝짓기. 짝짓기를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대응이라 불러요. 함수는 짝짓기야. 자, 그러면 짝을 지려면 어때? 두 개의 집단이 필요하지.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한데 X라는 집합과 이제 Y라는 집합이 있으면 이 짝을 선택하는 집합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짝을 선택받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에 정의역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공역의 원소가 있겠지.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짝을 선택하는 건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선택을 하는 거야. 짝짓기는 이런 대응인데 대응, 짝짓기, 함수.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짝짓기긴 한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 이 규칙을 만족하는 세상의 모든 짝짓기를 다 함수라고 부를 거야. 세 가지 규칙만 만족하면 돼. 첫 번째 규칙은 정의역 원소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 원소는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 혼자서 두 개 이상을 선택할 수가 없어.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두 번째 원칙은 정의역 원소는 모두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안 하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돼. 정의역 원소는 모두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 안 하고 남아있는 정의역 원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모두 선택을 해야 돼. 그 세 번째 규칙은 아주 당연한 규칙으로 공역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은 세상의 모든 짝짓기는 다 함수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을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둘이 이제 남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4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규희가 있고요. 그리고 은정이가 있고 상은이가 있고 채연이가 있습니다. 넷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쪽 맞은편에는 옹철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백이가 나와 있고요. 억규가 나와 있고요. 철민이가 나와 있어요. 이름 다들 이상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자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그냥 고르라고 하는 거야. 한 명씩 고를 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아무나 고르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골라요. 만백이로 고르고 은정이는 옹차로 고르고 서로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고르지 모르거든. 상은이도 만백이로 올랐고 채연이도 만백이로 올랐어. 뭐 이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함수가 된 거야. 왜냐하면 하나씩 선택을 했고, 그치? 그리고 짝을 안 지은 애가 없잖아. 그리고 이 안에서 선택을 했지. 뭐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이 원칙을 잘 이해를 하면 돼.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고 혼자서 막 문어발식으로 막 2명, 3명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만 화살표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다 선택을 해야 돼. 다. 규희, 은정이, 상은이, 채연이는 모두 다 선택권이 있어. 다 선택을 해야지. 누가 막 포기하거나 나 집에 갈래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협박해가지고 넌 아무도 선택하지 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원래 나와 있는 애들한테 선택을 해야 되지. 여기 있는 애 중에 선택해야지. 갑자기 뭐 채연이는 나는 저기 서빙하는 웨이터 할래. 저거 잘생겼어. 뭐 이러면은 안 되잖아. 나와 있는 애 중에 해야지. 그래서 원래 짝을 짓기로 한 이 공역에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함수다. 잘 기억을 해도 한 개만 선택해야 되고 모두 선택을 해야 되고 공용을 선택해야 되고 요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짝짓기는 함수입니다. 자, 함수가 뭐냐? 짝짓기다. 근데 이 규칙을 갖고 있는 짝짓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사용하는 용어와 기호를 좀 알아보자. 함수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기호. 자, 보통 이제 함수를 영어 약자인 펑션, 그래서 F를 많이 씁니다. F. 함수. 이런 기호. 그러면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지금 이렇게 짝을 짓고 있다고 치면 1이 0의 짝을 짓고 있고 2는 4의 짝을 짓고 있고 3도 0의 짝을 짓고 있고 4는 2의 짝을 짓고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짝을 선택하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얘는 공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자,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써.
f 땡땡 x y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는 뭘 뜻하는 거냐? 이 기호의 의미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정의역은 x이고 공역은 y라는 기호야. 이 기호의 의미. 요 기호의 의미는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은 x, 공역은 y이다. 이걸 뜻하는 기호야. 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거치면서 이 기호를 본 적이 거의 없을걸? 이런 거 봤어? 뭐 2차 함수 하면서 이런 거 봤어? 중학교 3 때? 2차 함수 뭐 꼭지점 구하라 이런 문제에서 이런 기호를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없지. 대체로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왜 본 적이 없냐 하면은 생략했기 때문이야. 실수일 때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이 나와 있지 않아 대부분. 왜? 실수니까. 그래서 함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조건이 그냥 있는 거야. 아무 말이 없어. 그럼 그냥 실수야. 수의 범위가. 함수라는 말로 딱 시작하면 실수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허수 제외입니다. 알았지? 아무 조건이 없어 문제에 그냥 함수란 말만 시작해. 뭐 다음 함수 어쩌고 그러면 실수니까 생략했구나 그거야. 실수일 때는 생략해서 이 기호는 쓰지 않아. 이 기호는 이제 나중에 가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아니면 뭐 대학생이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 정의역과 공역을 꼭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은 생략. 자, 실수일 때 생략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호가 있어. 이건 무슨 기호인 것 같아? 자, 이거는 지금 뜻하는 게 뭘 뜻할 것 같냐면 이게 뭘 뜻할 것 같냐?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 원소 2가 공역의 원소 4의 짝을 지었다. 이걸 뜻하겠지? 이걸 뜻합니다. F 땡땡 2, 4 2가 4의 짝을 지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귀찮아. 이 기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느냐. 요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F2는 4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 F2는 4 그러면 이게 똑같은 뜻이야. F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 원소 2가 공역의 원소 4의 짝을 지었다. 같은 뜻이야. 근데 말이 너무 길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말이 길어서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 이렇게 읽을 거야. 이의
함수값은 사이다. 이렇게 읽어줄 겁니다. 이렇게 읽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의 함수값은 사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값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짝지은 대상이란 뜻이야. 함수값, 짝지은 대상. 그러니까 이의 함수값, 이가 짝지은 대상, 그것은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 이 말만 추상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짝지은 대상, 그게 함수값이야. 그래서 이 함수값만을 얘기하면 요거는 짝지은 대상입니다. 공역의 원소 중에 짝지은 대상이 함수값이야. 이의 함수값, 이가 짝지은 대상. 자, 지금 공역의 원소 중에 함수값들의 집합이 있지. 0, 2, 4.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요게 지금 함수값들의 집합 아니냐? 짝지은 대상들의 집합.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를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치역. 공역의 원소 중에 실제로 선택받은 그 원소들의 집합이 치역입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인 거지. 그래서 함수에서 사용하는 기본 언어들은 정역, 공역, 치역, 그리고 함수값, 이런 말들을 쓴다. 함수값. 그렇지? 정역, 공역, 치역, 함수값,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언어가 좀 편해져야 돼. 함수값, 짝지은 대상. 그래서 F2는 4 그러면 2가 짝지은 대상이 4라는 얘기구나. 원래 F2는 4는 무슨 뜻이었어? 이런 뜻이었어. 짝짓기가 있는데 2가 4에 짝을 지었다는 뜻이거든. 그거를 기호로 F2는 4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거든. 2의 함수값이 4다. 자, 지금 이 기호가 편안해져야 함수 전체가 편안해질 거야. 알겠지? 요 기호. 요게 뭐냐? 요거를 좀 잘 알아야 돼. F2는 4라는 게 무슨 뜻이냐? 2가 4의 짝을 지었다는 뜻이구나. 2의 함수값이 4라는 뜻이구나. 함수는 짝짓기니까. 2가 4의 짝을 지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좀 잘 알아야 돼. 정의역, 공역. 근데 이 F 땡땡 XSY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일 때 생략합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뭔지, 그리고 치역이 뭔지, 함수값들의 집합, 짝지은 대상들의 모임, 이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른다. 공역의 원소 중에 실제 짝을 선택받은 그 원소들의 집합,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언어를 잘 생각을 해. 생각을 안 하면 다 까먹어. 늘 얘기하지만 그냥 듣고 있잖아? 다 까먹어. 일주일만 지나면 머릿속에 없어. 그냥 사라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한 것만 인간은 기억에 남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함수식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게 짝짓기였잖아. 그러면 이제 정의역 원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있겠죠. 실수 전체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연수만 해봅시다. 자연수. 자연수만 해도 많아. 자연수도 무한집합이잖아. 자,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자연수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짝을 짓다고 생각해 봐. 짝짓기가 있는데 1이 2의 짝을 지었어. 2는 4의 짝을 지었어. 3은 6의 짝을 지었어. 4는 8의 짝을 지었어. 5는 10의 짝을 지었어. 6은 12의 짝을 지었어. 자, 지금 이렇게 계속 짝을 짓고 있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그릴 수 있나? 무한히? 끝이 없는데. 그치? 이거 언제 다 그리고 있어? 뭐 그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짝을 짓고 있나를 말하면 되잖아. 그치? 어떻게 짝을 짓고 있어? 정역에 있는 원소에다가 2배에서 짝을 짓고 있지.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자 이거야. 그게 함수식이야. 짝짓기를 기호한 식이야. 그래서 함수식은 짝짓기를 기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짝을 짓고 있냐면 정의 원소 뭔가 있으면 그 뭔가를 x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정의 원소 뭔가를 2배에서 짝을 지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fx는 ex는 x가 임의의 x, 즉 정의 원소인데 어떻게 짝을 지라는 거야? 2배에서 짝을 지라는 거야. 이렇게 짝짓기 상태를 기호한 등식, 얘를 함수식이라고 그럴까? 함수식은 짝짓기를 어떻게 한 거야? 기호한 거죠. 기호한 등식. 그래서 함수식을 알고 있다는 말은 모든 짝짓기를 알고 있는 거야. x에 뭘 넣으면 어떻게 짝짓는가가 나오니까. 그렇지? 함수식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짝짓고 있나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fx가 2x 그러면 x에다가 뭘 넣으면 바로 어떻게 짝짓고 있는가 나오지. 그렇지? x를 2x에 짝을 짓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게. 꼭 x를 써야 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fx가 2x라고 쓴 거나 ft가 2t라고 쓴 거나 fgx를 이상한 기호죠. f2gx라고 쓴 거나 f별을 2별이라고 쓴 거나 이것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 곰. f곰을 2곰이라고 쓴 거나 전부 다 같은 함수식입니다. 이게 다 같아요. 알았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함수지 이게 fx가 3x 플러스 5라는 거야. 그러면 f2x 마이너스 3 하나만 나타내봐라 그러면 뭐 간단하죠. fx가 3x 플러스 5인데 f2x 마이너스 3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그냥 2x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여기에 2x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뭐가 된다? 6x 마이너스 4가 돼요. 근데 반대로 말이야. f 2x 마이너스 3이 6x 마이너스 4일 때 그때 fx가 뭐냐 그러면 이건 2x 마이너스 3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지? x가 들어가면 되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2x 마이너스 3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2x 마이너스 3을 만들어 주고 그럼 6x가 되려면 여기 3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5를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해놓고 2x 마이너스 3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2x 마이너스 3에 그냥 x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잘 이용하면 fx나 ft나 다 똑같으니까 이걸 그냥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f2x-3, 6x-4일 때 fx를 구하라는 걸 정의역이 이렇게 하나가 아닌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정의역을 하나짜리로 바꿔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걸 x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방법은 요 2x-3을 그냥 t로 바꾸면 되겠다. 한 문자로 바꾸면 돼. 2x-3을 t로 바꾸면 ft가 뭐가 되냐? 봐봐. 얘를 t로 바꾸면 x 자리에 뭘 넣는 거야? 요걸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x 자리에 2분의 t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그럼 ft가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그럼 ft가 3t 플러스 5나 fx가 3x 플러스 5는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이걸 뭐 x로 굳이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같은 x가 아닙니다. 그냥 x로 눈에 보일 뿐이지. 같은 등호 세계에서는 같은 x지만 등호를 떠난 다른 식으로 가면 x가 같은 x가 아니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x라고 해서 세상에 x가 다 같은 x가 아니야. 그치? 생각해봐라. x가 어떻게 같은 x냐. 여기에 이런 x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x가 있으면 이 둘이 같은 x야?
같은 x 아니지? 그냥 x라고 쓸 뿐이지. 우리가 x가 세상에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x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같은 x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정의역이 여러 개로 돼 있는데 그냥 정의역 하나짜리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t로 치환하면 돼. 자, 함수식은 뭐다? 짝짓기를 기호한 등식이다. 그래서 그 기호한 등식이 오른쪽에 1차식으로 나타나 있으면 뭐 1차 함수라고 부를 거고, 그럼 짝짓기 상태가 뭐 제곱의 형태로 돼 있어. 그럼 이제 2차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3차식이면 3차 함수, 분수꼴이면 뭐 분수함수,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뭐 무리함수, 지수꼴이면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제 온갖 함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짝짓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함수식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겠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몇 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복잡하게 이렇게 우리가 설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 짝짓기 상태라는 게 꼭 그렇게 단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짝짓기를 뭐 이런 식으로 짝을 질 수 있죠. 2의 x승 플러스 x 제곱분의 1 플러스 뭐 x 4제곱 뭐 지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상한 규칙으로 짝을 질 수 있지. 그렇다 하더라도 함수식을 알면은 우리가 x에 어떤 게 들어가는 순간 나오지. 어떻게 짝을 짓고 있는지가. 그래서 함수식을 알면 모든 짝짓기를 알고 있는 거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안다는 거는 결국은 함수식을 아는 거야. 그러면 그 함수가 어떻게 짝을 짓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자, 함수식이 뭔지를 배워서 짝짓기 상태를 기호한 등식.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를 해야 돼. fx도 나중에 이제 뭐 gx라고 쓰기도 하고 뭐 hx 이제 좀 기호를 f 말고 뭐 다른 걸 또 쓰기도 하지.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래프. 그냥 그래프가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 그냥 그래프랑 함수의 그래프는 달라요. 그래프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얘기하는 게 그래프야. 그래프는 그냥 점선으로 이루어진 모든 도형이 다 그래프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정의할 거야. 규원아, 정신 차려. 줄지 말고. 자, 이렇게 짝짓기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자, 지금 이런 하나의 짝짓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함수는 정의역이 1, 2, 3, 4고 공역은 1, 2, 3, 4, 5인데 치역은 1, 2, 3이야. 자,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란 뭐냐? 이게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G는 집합이야.
1,2 2,1 3,2 4,3 이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래.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뭐야?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함수의 그래프는 x와 fx의 순서쌍의 집합입니다. 이 x는 정의역의 원소, 얘는 공역의 원소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함수의 그래프야. 정의역의 원소와 그것의 함수값, 그거의 순서쌍이죠. 순서쌍, 순서가 있는 쌍. 이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그래. 이게 그래프라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는 집합이야. 어떤 집합이냐? 정의역의 원소와 그 짝지은 대상, 함수값, 그것의 순서쌍, 순서쌍의 집합이 그래프야. 그럼 이제 이 그래프의 원소가 4개 있죠. 1,2, 2,1, 3,2, 4,3.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하는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집합인데 이 집합을 그린다. 이 그린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그린다라는 말은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걸 얘기해요. 좌표 평면에 점을 찍는 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좌표 평면에 어떻게 점을 찍느냐? 그 순서쌍의 x 좌표를 x에, y 좌표를 y로 하는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 1,2 2,1 3,2 4,3 이렇게 좌표 평면에 점을 찍습니다. 그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그래. 좌표 평면에 점 찍기. 간단하지? 좌표 평면에 점만 찍으면 돼. 그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낯선 형식의 그 함수식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점을 찍어보면 돼. 그렇지 않냐? 점을 찍다 보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거를 대충 한번 그려보래. 뭐 잘 모르는 거. 뭐 잘 모르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왜? 점을 찍어서 이으면 되는데 1차는 직선이지만 2차부터는 곡선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곡선으로 그려주면 돼. 0일 때 얼마?
0일 때 얼마야? 1. 0,1 있죠? 1일 때 얼마? 3이요. 2일 때 무지하게 크다. 2일 때 10일 아니냐? 아우 너무 큰데. 여기 2,1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부드럽게 이으면 어떻게 생겼냐? 그냥 대충 그리면 돼요.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왜 다 이어야 되냐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정의역이 실수잖아. 전체니까 무수히 많을 테니까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서 그리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이어져서 그리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다 이어져 있죠? 이차함수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점을 찍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다 이어져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여기에 어떤 원소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y축에 요 찍히는 점이 바로 함수값이지. 왜냐면 이게 정의역의 원소와 그것의 함수값의 집합을 점으로 찍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점을 무수히 많이 찍은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임의의 어떤 A가 있으면 여기가 바로 뭐냐? FA죠. A의 함수값, 찍힌 값. 자, 그래서 이 Y축에 뭐가 찍히게 되냐면 여기에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치역이야. 이 찍히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 이 편의상 말이야. 원래 이 만약 예를 들어서 fx가 이가 이렇게 생겼었다. fx 이렇다고 치면은 이 그래프의 편의상 fx 대신 y를 쓴다. 자, 그럼 fx 대신에 왜 y를 쓰냐 그래프에서는? 왜냐하면 바로 y 값이 함수값이거든. 그러니까 y라고 두는 게 즉각적으로 눈에 보기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fx 대신에 y를 써서 보통 어떻게 나타내느냐? y는 이렇게 나타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y눈으로 돼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x 값을 넣었을 때 바로 y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좀 더 빠르게 보이잖아.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주로 이 fx라는 기호 대신에 뭐를 쓴다? y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차도 fx는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일이 거의 없어. 그럼 뭐 이걸 다 어떻게 썼어 그동안? y는 2x 플러스 4라고 너희들이 많이 봐왔지. 그치?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우리가 말할 때 fx 대신에 y를 쓰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4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어. 그래야 훨씬 더 이 그래프 상에서는 빠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x값이 얼마일 때 y가 얼마. 그래서 어떻게 얘가 짝을 짓고 있나를 더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fx 대신에 y를 씁니다. 근데 y는 뭐랑 똑같은 거다? fx랑 같은 애예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 다 썼냐?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것도 다 편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들인데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보다 보면 문제 속에 어떤 기호가 있냐면 이건 기호에 대한 설명인데 칸이 별로 없긴 하지만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봅시다. 어떤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으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y는 f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의 이 끝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y는 fx.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뜻만 잘 알면 돼. y는 fx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x에 관한 어떤 식이다. 그냥 그런 뜻이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쓰기 귀찮아. 그래서 그냥 뭐 x에 관한 뭔 식이 있어 라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해줄 때 y는 fx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있다는 거야. x에 관한 어떤 식이 뭔가가 있다. 그렇지. 요게 의미하는 건 그거야.